여는 발제로 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라도삼 박사님의 도시화 축제 어떻게 공진화할 수 있나 현대 도시의 발전과 축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는 발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나선입니다. 예, 앞에 임택 동구청장님께서 뒷분들이 인사말을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축제가 제 발제를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서 딱딱한 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그 도시화의 축제 공진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조금은 어렵지만 가능한 좀 재밌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나온 사진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충정축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충정축제 사이트에 가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서 여기 나오는 모든 페이지의 사진은 두 사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충정축제 사진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걸로 하면 되고요. 네.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문화정책하고 도시정책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 MBTI는 INTP 아니면 INTJ,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성격, 전 인구의 10%가 안 되는 성격입니다. 냉철한 전략가.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들과 어울리는 걸 잘 못해요. 축제나 이런 데 가서 좀 어색하게 있는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는 거는 이런 말씀 세 가지 됩니다. 왜 오늘날 도시는 축제가 필요하냐? 축제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축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바뀌거나 누가 바뀌시면 축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축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축제하고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축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14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2014년도에 조사된 아까 이제 그 김재식 그 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축제 한 1000개 넘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1000개가 넘습니다. 1214개가 정도 되고요. 지역 축제 총 예산이 2914억, 지역 축제 총 방문객이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봐요. 그러니까 축제가 하루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해서 이걸 쭉 계산을 해보니까 6,359일 정도 평균값으로 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한 데는 뭐 폐허나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제라는 면으로 쓴다는 거면 엄청나게 많을 거고 하루에 전국적으로 17전 사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 일상화, 보편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축제라는 개념을 원래 보면 카니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카니발 할 때 이 카니는 까른 애는 살코기를 얘기합니다. 만에는 빠이빠이 살코기 먹지 말자. 안녕해서 사육제 전에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페스티벌은 파넘이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파스티발리스라고 해서 이게 신전 가는 날이에요. 이날은 뭘 먹으니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명칭이 있죠. 잔치. 이것도 고기를 먹는 날. 옛날에 고기가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 날이겠어요. 무지무지하게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 축제로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르의 활동. 예컨대 예술 행사거나 스포츠 행사거나 엑스포거나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예술도 공연, 뭐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이렇게 장르별로 다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생산활동이나 노동활동에 관계된 게 아니라 여가활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충전하는 활동, 그래서 주로 밤에 열리는 활동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이게 특별한 날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상적으로 열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적이고 어떤 통치의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탈해서 좀 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아니라 점점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이거 축제 갖고 있는 파생 효과 이런 걸 따지는 걸로 이제 점점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제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또 뭐 하는 거겠지. 특별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산물이 아니라 특정 장르의 행사로서 축제가 타조화되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축제 자체가 무관심해지고 경쟁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노래방, 클럽, 뭐 PC방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일상이 축제인 거예요. 일탈이죠. 그러니까 이 축제 자체 일탈성의 의미라는 축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크게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상실되고 특정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치환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디지털은 점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반의 더 많은 일탈 기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경쟁제가 그만 많아진다는 거죠. 장르가 세분화돼요. 융합 장르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아까 뭐 e스포츠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축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상과 삶이 분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 영역은 다 변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동체 형식으로서의 축제가 가능하냐, 시민의 삶 속에서 축제란 것이 과연 의미가 대로서 살아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그럼 현대 도시 발전 어떻게 이루느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란 건 기본적인 요소인 겁니다. 시민, 활동, 토시설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됩니다. 이 조화를 어떻게 하는 거니? 밀도 관리해주고 동선 관리해주고 이걸 잘 배치해서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는 뭘 중심으로 발달하는 거니? 지역 용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걸 잇는 교통망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현대 도시는. 자, 기본적으로 거대 도시화 됩니다. 이게 메갈로폴리스라는 것은 지리학자 고트만이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나온 건데 미래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앞으로 지구에서 도시는 몇 개 안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 도시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위성 도시가 됩니다. 자, 지역 소멸 현실입니다. 점점 현실이 돼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지역은 어떻게 삼을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현대시는 점점 민간 중심이 되시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청계천이에요. 비웁니다. 체험에서 비움으로 가고 차량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갑니다. 광장, 공원, 근린주가 중심이 되고 역사,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됩니다. 이런 데서 과연 이렇게 비워진 도시를 그럼 뭘로 채울 거냐는 거죠. 교통이 안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거리 비었으면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뭘로 채울 거냐는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중심이 됩니다. 도시는 점점 예술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어서 자기 이미지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시에는 어떤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들까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 도시화됩니다. 저기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리브, 워크, 플레이 이 세 개가 융합된 도시인데 저게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도 일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과 노는 공간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나머지 공간들은 비워지는 거예요. 이 비워진 공간들을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생태 중심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공간 내에 어떠한 액티비티를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미래 도시로 봤을 때는 자 거대 도시 측면에서는 도시간 경제에서 내 브랜드를 창출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중심 도시에서는 비워진 공간을 채우는 거. 문화 중심 도시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생태 중심에서는 일상 공간 내에 어떤 활동을 만들어낼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축제가 대단히 중요한 도시 발전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축제가 이게 옛날에 공동체식이 아니라 장르로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축제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기 시작해요. 제한적 장르에 선호 장르만 참여를 하게 되고요. 도시 정부는 이 도시 마케팅 전략이나 정치 과정의 축제, 입맛에 맞는 축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요. 지역 축제들은 장르 중심으로 자기 일으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셋이 등을 돌려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축제들은 전반적으로 누가 주도하는 거니? 관하고 합쳐진 민관들이 대부분 주도합니다. 민이 스스로 하는 건 4.1%밖에 안 돼요. 서양의 유명한 축제들 대부분 누가 주도하는 거니? 관이 아닙니다. 민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관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 방식인데 우리는 다르게 방식으로 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예산 누가 주고 있는 거니? 기초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의존도가 너무 강한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현대 축제에 갖고 있는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이게 개최되는 것보다는 선택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축제의 내용성보다는 정치적 욕구,
경제적 효과 여기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잘하는 것보다는 문제없는 걸 하고 싶고 축제성보다는 경제성이나 산업성을 따지고 싶고 기획력보다는 정치력을 따지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제할 건 겁니다. 축제 본연의 형태. 그런데 공동체로 돌아간다? 그건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현대사회가 너무 진화가 많이 됐고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요구, 도시가 요구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와 경제적 산업적 성과, 시민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정책 효과 이런 거 요구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장르성과 더불어서 도시 비전을 좀 보여줘라는 겁니다. 이게 노틀삼 사원하고 에펠탑이잖아요. 1889년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애타게 하고 싶어하는 도시박람회를 파리가 개최합니다. 파리 개최하면서 제가 에펠탑을 쟀는데 에펠탑을 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파리가 중세 마리아의 도시에서 노트르담 사원이 중심된 마리아의 도시에서 산업주의 도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에펠탑을 세우고 프랑스는 급격하게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바싹 올라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요. 밑에 있는 게이체드라는 도시는 이 북쪽의 천사를 90년대 초반에 세웁니다. 예술 프로젝트로 세운 다음에 세이지 음악당, 발틱미술관, 그 다음에 윙크라이브지하고 뒤에 중간에 있는 브릿지 시스템 생긴 거 있죠. 그걸 만들어서 세계적인 창조 도시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한 프로젝트는 이 도시가 취해야 될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이제 청량 임태구 동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광주의 정신, 대동의 정신을 보여주겠다. 이런 비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런 비전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만 다른데 춘천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한 달 동안 춘천에 생활하면서 제가 춘천에 본 게 이 두 동상을 봅니다. 소양강 처녀하고 쏘가리 분수. 제가 춘천시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대로만 놔두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근데 만약에 춘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된다면 소양강 처녀는 무동력선으로 소양강을 운행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 쏘가리는 먹는 것이 아니라 춘천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물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 속에 이것을 놓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축제, 충장축제가 동구청의 비전, 어떤 비전 속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 축제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비판하시겠지만 저는 이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8길 원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래 8길 원칙이라는 용어는 존 피크라는 사람이 1945년에 영국 예술평에 만들 때 이때 예술행정이라는 책에서 역사를 한 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관장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되면 좌파가 되면 좌파 예술가만 지원하고 우파되면 우파 예술가만 지원하더라. 그러지 말고 예술인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짜자. 똑같습니다. 축제도 인간 정신세계에 관여하는 겁니다.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초에서는 지방사무 특성상 행정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두되 이 자문위원회가 축제정책을 총괄하고 지원축제 선정 및 관리평가, 축제도시화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아마 충장축제 추진회가 있는데 그 축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충장에서 이루어진 축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로 좀 더 발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축제 사무국이 펼쳐져서 대표 축제를 추진하고 각종 추천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면은 좀 더 축제가 정치에 휘달리는 죄는 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해야 될 일과 축제가 해야 될 일을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도시가 직접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도시정부는 축제 개최라는 어떤 기반 조성, 근데 광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도로를 비워준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들하고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체계를 만들어주고 특히나 중요한 건 축제 산업이나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다음에 축제 기술에 대한 투자, 특히 지금은 축제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의 축제 행사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해 주는 역할이라든가 함정인 축제 재원이나 모니터링 체크 구축해 주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축제 시민을 육성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도시정부가 해야 되고, 축제인들은 오히려 내실 있는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비전, 도시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재원 다양화, 안정적인 시민 지지경 만드는 거, 행정과의 적극적 소통, 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원심력 사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공통된 이 지역사회 내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네트워크 속에 전부 다 자기 가치관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이런 사회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개본군이 구심력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력, 그게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 축제로 우리 축제가 발전해 보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